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최고위원 일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떠도는 얘기로는 우리 한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 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1월 22일 날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부됩니다.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놓은 순서대로 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그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합당 논의는 당원과 함께 시작한 수기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매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진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안을 책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를 힘있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부 논쟁에 소모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의 발걸음 또한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는 책임있는 선택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합당 추진과 관련해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 판단의 주체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내대표도 가장 오래 해봤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 주변에도 많이 있어봤고 또 잠깐이지만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당의 프로세스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나마나 대표가 발표하고 나서 실무검토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그 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였든지 아니면 그 끝난 직후에 보고는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 차원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보고를 받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았냐?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만들었냐? 보고를 받았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 또한 계속 논란의 불씨가 또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싶어서 이 즈음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가 지시를 안 했어도 밑에 있는 주요 당직자가 실무자에게 지시라도 했겠죠. 대표가 직접 그 당직자에게 지시할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분명 그 밑에 대표의 지시나 뜻을 알고 있는 주요 당직자가 실무자에게 지시를 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당직자는 당연히 그 지시한 주요 당자에게 보고를 했을 테고 그 주요 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대표께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보고가 아직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뭐 그건 제가 상황은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당무를 오랫동안 봐왔던 입장에서 당직자들이 이렇게 큰 사안을 책임 소재가 있는 사안을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략국에서 따라고 한다면 전략기획위원장이 계시는 거고 전략기획위원장이 계시면 그 위에 사무총장도 계시는 거고 근데 특히나 타임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타임라인을 조정하는데 실무자가 예를 들어 행정적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적 절차 기간을 감안해서 타임라인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들을 잡아서 타임라인을 잡는 건데 이것을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이 당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과 설명, 사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서울시장 선거 도전의 시기여서 이것을 뭐 유불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100번 곱씹어도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쪽이 더 극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는 내란으로 명백히 이제 규정되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백반을 뛰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긁어부스럼을 자충수를 만들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15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냈습니다.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 문제 또 다원적 민주주의 문제 이런 제 오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라도 소위 전국 운영과 그리고 지방선거 실익적 측면에 봐서도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의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스스로 좁히려고 하는 것인지 왼쪽에서 더 진보적 목소리를 우리 당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 완충 역할을 했던 그 정당의 포지셔닝을 왜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불경, 2030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여기 대해서 왜 그런 표의 확장을 스스로 거둬들이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진짜 이기고 싶다라면 그 근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막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정당인데 그걸 바로 수용할 수 없어서 정말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고언을 이렇게 연거푸 드리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